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부모교육 세미나에는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유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정서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대상으로 정서가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부모교육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의 겸임교수 박성민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MBTI 해보셨나요?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MBTI 검사 중에서 T가 나오신 분들, 또 T가 아니신 분들은 F가 나오신 분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라는 거는요, 사고형이에요. F는 감정형입니다. 그래서 T는 사실과 논리, 효율성을 좀 우선시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 F는 사람 간의 조화, 감정, 공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너 혹시 T야? 라고 질문을 받으셨던 분들은 혹시 감정, 그리고 이런 공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감정, 사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너무 우울해서 공부 안 한 적 있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너무 열받아서 회사를 때려친 적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친했던 친구와 또 동료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욱해서 절교한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절교는 겉으로 이렇게 절교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마음속으로 쟤랑은 손절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속으로라도 나 쟤랑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라고 절교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뭔가 지른 적, 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평소 같으면 사지 않았던 물건을 산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소화를 했었는지 아니면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아이에게 소리 지른 적 있으신가요? 네, 아까 앞에 그 어떤 압수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소리 지른 적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울해서 평소 같으면 충분히 상담을 해주는데 내가 좀 우울해서 울적해서 충분히 상호작용을 못 해준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었는데 평소 안 되는 것을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의 정서,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것들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좀 다루기가 어려운 감정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좀 화나고 좀 실망하고 이러한 감정들은 참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이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또 우리의 그 신체에도 신체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누적적으로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심근경색, 또 만성위염,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신체 전반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 감염에 좀 취약해지고 두통, 요통, 또 당뇨병의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뭐 취업 스트레스, 또 학업 스트레스, 뭐 기타 등등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양육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께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지를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대로 이제 체크를 해주셔서 몇 점이 나왔는지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체크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잠깐 정지를 해 놓으셨다가 어, 이제 체크를 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육 스트레스 과연 어느 정도인지 총 36문항으로 체크를 하셨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는 부모로서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됐다는 것의 고통, 과중함, 그런 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질문한 것이고요. 13번부터 24번까지는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평가해 본 것입니다. 상호작용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자녀와 대화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상호작용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부터 36번까지는 자녀의 기질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기질, 기질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기질과 자녀의 기질과 나의 기질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 아니면 잘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시간 잠깐 영상을 정지해 놓고요. 모두 계산하셨으면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입니다. 살펴보면은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36점 이상이면요.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27점 이상이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36점 이상이 나왔으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가요?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높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로서의 스트레스가 좀 힘들었는지, 자녀의 기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았는지 한번 어, 계산해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의하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빠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엄마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과 딸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성별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네, 아들, 이제 자기의 성과 반대되는 성, 이제 남성, 아들을 키울 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요, 또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딸을 키울 때, 아들을 키울 때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별과 반대되는 그 성별의 자녀를 키울 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어린 엄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나이가 많은 엄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살펴봤는데요. 나이가 많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 스트레스를 적게 받지만, 나이가 어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 어린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이 어머니의 직업, 어머님이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가정주부이냐 하는 그 직업,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것은 사실 양육 스트레스에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학력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연령, 사실은 어머니는 연령이 중요했잖아요.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연령, 그리고 학력에 이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자녀의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이렇게 양육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부모 교육 세미나를 해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양육 스트레스 그 계산한 그 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자녀의 기질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자녀의 기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스타일입니다. 크게 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기질은요, 수면, 식사, 새로운 환경 적응, 그리고 감정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양육자는 아이의 타고난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양육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순환 기질 좀 설명을 할게요. 규칙적인 생체 리듬, 먹고, 자고, 싸는 거, 이런 것들이 규칙적이고요.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감정 표현이 온순하고 잘 웃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꽤 수능적이라서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쉬우므로 아이의 의견을 묻고 요구를 세심히 살피는 등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질은 수면이나 식사 등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정 표현이 강하고 크게 우는 등 반응의 강도가 셉니다. 억지로 환경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초기에는 회피적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적응을 합니다. 까다로운 기질보다는 반응이 약하지만 순한 기질보다는 예민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이가 새로운 상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면 어떤 기질인지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 까다로운 기질이나 느린 기질의 아이들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충분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양육교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통제를 많이 하는가, 통제를 많이 하지 않는가, 또 애정이 많은가, 애정이 적은가,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양육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가로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제를 많이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통제를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화살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로 화살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정,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 유형을 이야기하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애정이 낮은,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않는 그런 유형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 나눠보니까 네 개의 양육 태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적당히도 하고 또 충분히 애정을 표현하는 부모. 이게 바로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많이 하면서 애정은 그다지 표현하지 않는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적서 애정을 바로 표현하는 부모는 적인 부모입니다. 적게 하고 애정도 많이 표현하지 않는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자, 권위 있는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위주의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도 적당히 하고 애정을 많이 표현해야 하는 그런 권위 있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성공에 아주 우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제일 좋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많이 하지, 통제는 많이 하고 애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 좀 권위주의적인 부모였던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통제도 하고 또 애정도 많이 보이는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가 되보기로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정서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인지 부정적인 정서인지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어, 좋은 정서인지 나쁜 정서인지에 상관없이 자녀가 느끼는 정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행동은 좀 조절해야 하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나는 그 감정, 그 정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해서 강아지를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행동은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여러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문항을 다 가져와서 설명하기에는 좀 길 것 같고 제가 유아기 자녀의 특성에 맞게 몇 개 문항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이 어떠한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다른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친구 앞에서 실망하는 표정을 짓거나 화를 내고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표정 지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무엇이라면서 화를 낸다. 2. 앞쪽을 보면서 모르는 척을 한다. 3.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킨다. 4. 갖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참 안 됐다고 말한다. 자, 여기 이제 1, 2, 3, 4가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하셨으면 점수가 1점입니다. 2번을 선택하셨으면 점수가 3번입니다. 3점입니다. 3번을 선택하셨으면 자기 점수가 2점입니다. 4번 선택하셨으면 자기 점수가 4점입니다. 여러분, 몇 점 받았는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기 점수가 1점 가까우면 매우 엄격하고 통제적인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4점에 가까우면은 매우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 나왔나요? 네, 뒤에서 한 문항마다 우리가 점수를 매길 텐데 그 점수가 몇 점에 가까웠는지를 보시고 나는 엄격하고 통제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꽤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다. 내가 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다. 네, 요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볼 때. 맞아요. 저 이런 적이 있어요. 조카가 있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였는데, 맥도날드를 갔거든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의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 조카가 유학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제 조카가 다리가 없네? 우와, 그럼 어떻게 걸어 다녀요? 다리 안 아파요? 막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되게 어렸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은 되게 무례한 건데, 왜 그래? 하면서 막 그 조카의 입을 다물게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여기 문항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볼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슬쩍 눈치를 준다. 2번, 계속 쳐다보는 것을 내버려 둔다. 3번, 다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4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이 중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한번 골라보세요. 네,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사람은 1점, 2번을 선택한 사람은 4점, 3번을 선택한 사람은 2점, 4번을 선택한 사람은 3점입니다. 1점은 매우 통제적이고 4점은 매우 허용적이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여기 이제 좁힌 종이에다가 몇 점 정도 나왔는지 좀 작성을 해주세요. 아이가 형제 아니면은 친구에게 화가 나서 말을 쿵쿵거리면서 크게 소리칠 때입니다. 어떻게 지도할까요? 1번,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소리치며 화낸 것을 사과하라고 한다. 2번, 내버려 둔다. 3번, 화난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아이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자, 이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1번을 고르신 분은 1점, 2번을 고르신 분은 4점, 3번을 고르신 분은 3점, 4번을 고르신 분은 2점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것을 무서워할 때, 네,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를 토닥거리면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한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2번, 엄마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한 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깨우쳐준다. 3번,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커서 이 일을 생각하면 창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4번, 두려움을 덜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골라주세요. 네, 하셨으면 4점, 2번을 선택하셨으면 3점, 3번을 선택하셨으면 1점, 4번을 선택하셨으면 2점입니다. 자, 자기는 몇 점 나왔나요?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많죠. 내 아이가 식당에서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할까요? 미소 지어주고는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2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번, 내 아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며 웃는다.
4번.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식당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점수 한번 볼까요? 하셨으면은 2점, 2번 선택하셨으면은 3점, 3번 선택하셨으면은 4점, 4번 선택하셨으면은 1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수용적인지를 판단을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어떠신가요? 나는 좀 엄격하고 통제적인 편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편인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내가 너무나 좀 통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이제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야겠다. 또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그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수용 태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잘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어항이 있고요.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었어요. 자녀가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로해줘야 해요. 지금 아버지가 위로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축소 전환형 아버지입니다. 야, 뭘 울고 그래. 기분 풀어. 예, 내가 피자 사줄게. 그 집 피자 맛있잖아. 그 피자 싸먹고 기분 풀어라.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축소 전환형입니다. 아이가 당한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그냥 다른 것으로 인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피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유형, 축소 전환형입니다. 다음은 억압형입니다. 아니, 금붕어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래? 뭐, 아버지가 죽었냐, 어머니가 죽었냐? 금붕어 죽은 거는 그렇게 울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형, 억압형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방임형입니다. 정말 슬프겠다. 그래, 실컷 울어라. 실컷 울어. 실컷 울어야 마음이 풀리지. 이렇게 하는 유형이 이제 방임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코치형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는구나. 아유, 마음이 아프겠네. 아빠도 너무 속상하다. 지금 마음 어때? 금붕어랑 우리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감정 코칭형입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네, 감정 코칭형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마음이 어떤지 아빠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다.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속상하겠네. 금붕어랑 잘 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 코칭형. 자녀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감정 코칭형으로 이제 대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코칭에는요, 5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슬퍼하는 거지? 그 슬픈 감정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러한 감정이 들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요. 아, 이래서 네가 슬펐구나. 슬프니 네가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슬픈 감정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아, 나도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공감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경험한 그 감정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5단계. 관심, 인식, 수용, 공감, 지도. 요렇게 잘 네, 단계별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지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과연 지도를 해야 할지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어떻게 정서를 지도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이때 내가 지도를 해야겠다.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넉넉하게 있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이 정서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설명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인형, 그리고 빗방울 같은 것으로 그 감정을 설명해 보게 합니다. 지금 인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슬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지금 표정도 되게 안 좋아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인형을 가지고 설명해 보게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비가 내릴 때 비가 막 소나기처럼 쏟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씩 그렇게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왠지 이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네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구나 이렇게 표현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지 좀 쉬운 것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났어요. 막 숨을 몰아쉬고 화가 나가지고 얼굴도 빨개요.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우리 이 화난 마음을 좀, 우리 좀 해결해보자. 우리 먼저 심호흡을 좀 해볼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차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호흡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한 이후에 책을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실시해보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지도해야 할 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활용해서 천천히 대응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양육 스트레스, 또 자녀의 감정, 또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 그리고 또 양육 태도, 그리고 뭐 자녀가 정서를 표현할 때, 그리고 정서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나는 양육 태도나 그다음에 정서 표현 수용 태도가 어떤 편인가요? 그리고 자녀의 정서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정서는 무엇인가요? 또 자녀의 정서를 조절하도록 지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모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세미나 열어서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